전 청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 초대 회장이고 2대 회장을 역임했던 김용규라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사는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게 돼서 그걸 계기로 해서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작은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하고 좀 만나서 고민하다가 그분들과 함께 협의회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협의회를 출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2011년 정도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여 개 도서관 남짓 정확한 그 개수 도서관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10여 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민 아파트인데요. 개신조국 1단지가 서민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회의실이 있는데 대표 회의실이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공간, 가장 좋은 곳에 있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대표 회의를 월 1회 정도만 하고 그 공간이 쓰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표회장을 그때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주민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 이런 발상을 했고요. 그런 발상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의견 청취를 했고 체력 단련실을 하자 아니면 탁구장을 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거는 특정한 사람들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굳어질 수 있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도서관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재원이 좀 필요했고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이나 책을 구입하거나 서가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한참 기적의 도서관 그 건립붐이 전국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어떤 대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굉장히 여러 군데 좀 찾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좀 다 실패를 하고 우연한 기회에 지방의원들을 좀 만나서 지방의원들이 좀 도움을 주시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죠. 그때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6천여만 원을 들여서 1차 리모델링을 하고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하고 글마루 작은 도서관을 이제 이렇게 설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담인력도 이렇게 여성인력 개발센터에서 1년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인식되어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면서 전담인력은 우리의 어떤 아파트 재원으로 좀 직접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고용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후에는 발전해 나가게 됐죠. 대략적으로 글마루 작은 도서관의 어떤 출범의 얘기를 정리하면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글마루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 놓고 나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많았어요.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공간은 작지만 거의 기성 공공도서관에 준하는 시스템을 좀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간을. 그래서 작은 도서관이라 해서 대수롭지 않게 찾아왔던 주민들이 오면서 이 공간을 너무나 좀 잘 꾸며놓고 책들도 아이들을 위한 책, 어른들을 위한 책 잘 구분해서 서가를 정리해 놨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주민들의 어떤 재능 기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악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서 또 전담 인력으로 참여했던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폭발적인 어떤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 공간이. 그래서 저희 아파트뿐만 아닌 인근의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게 됐고 이 공간을 이용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다른 공간에서 도서관을
어렵게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에 지원을 받지 않고 순전히 열쇠만 갖고 당신들의 공간을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나누는 사람들을 발굴하게 됐죠.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앞서서 도서관을 운영하시고 잘 하고 계신 선배 그 관장님들도 계셨어요. 그분들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이분들 저분들 찾아다니면서 발굴하고 어디서 어떤 분들이 뭐 어렵지만 협소하지만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라면 저희들이 3-4명에서 같이 가서 격려도 하고 그분들하고 어려움들 나누고 함께 의견을 모으자라고 하는 이런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 예. 1차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각이 그 고립돼서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에 대한 답답함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초창기에 주축이 되셨던 분들은 그런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또 저희들보다 더 열악한 공간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를 찾았어요. 사실은 소문을 듣고 거기 직접 가서 연락처도 없는데 가서 연락처를 얻기도 하고 그 공간을 보고 그분의 연락처를 다음에 연락해서 모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뭐 처음부터 모일 때부터 딱 그 협의라고 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런 분들이 몇 회에 걸쳐서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가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하자라는 의견을 나온 다음에 조금 더 다른 그 도서관을 더 발굴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이제 출범을 하게 됐죠. 11년도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가장 그 좀 이렇게 도움을 얻고 상의 드렸던 분은 오혜적 관장님이시죠. 초롱이네 도서관 오혜적 관장님을 찾아뵙고 제가 이러이러한 도서관을 만들려고 또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오혜적 관장님은 또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신지 이렇게 눈여겨보고 많이 참고했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제 같이 함께 활동을 했고요. 또 이종수 관장님도 같이 함께 했고요. 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유영경 관장님이 또 도서관의 그 어떤 전담인력 파견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유영경 여성인력개발센터 뭐 이후에는 좀 의원님도 하셨죠. 그 관장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초창기 주축들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초롱이네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역사가 깊고 많은 그 도서관 활동의 노하우가 쌓여 있는 공간인데요. 그것은 책을 통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독서 모임도 하고 아이들 책 읽어주는 거, 아이들 동화를 통한 어떤 그 뭐 연극을 한다거나 동화 구연을 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설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경험이 글마루 작은 도서관도 이식이 됐거든요. 만약에 앞선 그 초롱이 도서관의 그 초창기에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컨텐츠가 없었다라면 뭐 글마루 작은 도서관의 우리 도서관도 굉장히 좀 뭔가 맥이 빠진 아니면 기운이 없는 그런 공간이었을 수도 있어요. 책만 있는. 근데 그런 책을 통한 매개로 한 그런 일을 이제 프로그램을 더하니까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더 아주 의미 있게 이렇게 바라보게 됐죠. 사실은 그 만들 때 그 윤송현 의원님이 초롱이네 도서관 총대장님이 윤송현 의원님이 2010년도부터 의원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그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도서관을 사랑하는 의원 모임, 의원 연구 모임이 그 윤송현 의원님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청주시 작은도서관 협의회가 그런 모임이 뭐 거의 동시적으로 이제 좀 만들어진 거죠. 뭐 정관이나 이런 뭐 것들은 뭐 의원님도 계시니까 많이 도움 받고 골격을 회칙을 만드는데 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그 협의회가 직접 그 축제를 한 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요. 사실은 초롱이네 도서관이 몇몇 그 주체들과 함께 별도로 해마다 그
그 중앙공원이나 상당공원이나 해서 책잔치를 했었어요. 거기에 많은 그 분들이 참여를 했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도서관 이용자들도 관심이 있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그 안에 뭐 다양한 뭐 가면극이나 여러 가지 책을 주제로 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퍼포먼스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뭐 우리 협의회도 잘 알고 있었고, 협의회 차원과 협의회가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청주시라고 하는 그 지방장 정부하고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런 예가 생겨서 그것이 이제 반응이 좋으니까 뭐 시립도서관에서도 그런 일을 할 생각을 이제 먹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제가 초대회장이나 그 이대 때 했던 일이 뭐냐면, 제가 정확한 그 시에서 주최한 행사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시에서 주최한 큰 그 책과 관련된 뭐가 있었어요? 예. 독서대전은 아닌데 뭐가 전국 단위에 뭐가 오는 게 있었어요. 큰 일이 있는데, 그땐 독서대전 그 한참 후의 일이고, 근데 그 시에서 그 큐레이터가 뭐 공간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데, 이제 그 공간을 채우려면 여러 주체들이 참여해서 공간을 좀 맡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작은 도서관한테 일부를 좀 맡겼어요. 공간을 채워달라고. 그게 이제 현재 쌍둥이 체육관 수영장 옆에 또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었어요. 그 공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공간을 작은 도서관 협의회한테 위임해 줬어요. 그리고 최소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맡아서 좀 진행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 그 10여 개 되는 도서관들이 각각 도서관에서 가져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그때 참여했던 도서관이 뭐 거의 뭐 한 7, 80% 도서관이 참여했던 것 같아요. 한 꼭지라도 부스를 만들고 내가 어떻게 전시회하고 다른 공연하고 뭐 구연동화도 하고 뭐 그림 자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시와 협의회가 협업을 한 최초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장이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작은 도서관들이 참여를 안 했더라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인원 동원이나 공간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이런 상황, 결과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은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의뢰가 왔고, 그래서 협의회는 또 그런 일을 또 해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책잔치는 뭐 꼭 시립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이 일부 참여해서 많은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좀 생겨나게 됐던 것이죠. 글마루 작은 도서관은 순전히 이제 제가 이제 그 개인 플레이로 지원을 많이 끌어냈어요. 아주 열심히 뭐 바짓가랑이도 잡고 이렇게 읍소를 해서 이러이러한 서민의 아파트에 이런 공간을 좀 필요하다. 부자 아파트보다는 더더욱 필요한 공간이다. 이곳에는 또 서민들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누린다라면 어디에 세금을 투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싹 이렇게 좀 해서 그분들이 많이 동의해서 예산 투여를 해줬던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생긴 거예요. 다른 도서관은. 그럼 글마루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와서 저렇게 한 거야? 그 조금씩 이제 방법 루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형식은 갖춰져, 공식적인 어떤 시의 지원이 조례를 통해서는 없었죠. 그런 노력들을 좀 알게 돼서 다른 도서관들도 조금씩 그런 노력들을 해가면서 자기 공간을 좀 이렇게 풍요롭게 좀 채워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이후에는 정보가 공유되니까 나오잖아요. 정보를 일부만 가지고 있을 때는 형평성을 따질 일도 없는데 모르니까. 근데 정보가 다 공유되니까 왜 저기는 지원이 많이 가고 여기는 지원이 적고 여기는 알지도 못하지?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최소한 체계를 가지고 시가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야 되겠다. 그때 이후에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조례 제정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초대회장일 때 제정을 한 것 같아요, 조례를. 그래서 그때 저희들 그 도서관에 운영하시는, 아니 그 참여하고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다른 도서관에서 계신 어머님들 총동원을 해서 그 조례 제정 그 공청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유모차라도 끌고 올 수 있으면 다 끌고 오십시오라고 제가 해서 유모차를 끌고 그 공청회에 그 조례 그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여했던 우리 어머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 힘이 돼서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그 뭐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를 그때 좀 제대로 좀 만들어서 이후에는 계속 보강, 강화 또 이렇게 좀 세련되게 조례들이 변해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 정리 좀 해볼게요. 사실은 항상 제가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운영자들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시립도서관의 사서직, 직렬이 있죠. 청주시 공무원들의 직렬 중에 사서직이 있는데 사서직들의 고정관념이 있어요. 작은 도서관을 바라보는 고정관념.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죠. 당신들의 어떤 역할을 저희들이 잠식해 온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2010년 초반, 중후반을 거치면서 청주시 공공도서관이 실제로 제자리를 찾게 하는 역할을 우리 작은 도서관 협의회가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주시는 권역별 도서관, 공공도서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각 지역, 오창, 산남동, 성화계신, 중림동, 용암동 곳곳에서 작은 도서관 설립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공립기관에서도 작은 도서관에 대한 공간을 두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그 도서관 그 가장 인접거리의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공간을 두려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시는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지는 않을 수 없고요. 작은 도서관 지원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용암 시립도서관에 있으면 시립도서관과 같은 공간을 권역별로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게 됐죠. 그러면서 저희들 많은 권역별 도서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평동에 있는 그리고 금빛도서관, 가로수도서관, 그리고 뭐 내수도서관, 뭐 저쪽 북부 할 거 없이 그 모든 힘이 저는 어렵게 우리가 2011년도부터 협의회를 만들고 책과 관련된 도서관이란 공간과 우리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그 노력이 사실 그 시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작은 도서관 협의회를 저하고 인연을 맺으면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뿌듯한 거라고 하면 공공도서관을 더 확장시키고 오늘의 어떤 좀 이렇게 많은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 어떤 자극과 뭐 그런 힘이 됐다라고 하는 게 좀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그 문제에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한다라면 초창기 주체로서 고민이 되는 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15년 전에, 16년 전에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어렸고, 뭐 초등생이었었고, 그때는 또 그 동네에 많은 영유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사회가 사실은 뭐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어디 아파트를 가도 신규 아파트에 뭐 젊은 사람들이 사는 데 말고는 웬만큼 뭐 10년, 15년 된 아파트 가보면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신규 아파트 몇몇 아파트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 작은 도서관 운동을 할 때 그 사용자들이 실제적으로는 어머님들과 아이들인데, 영유아들인데, 그리고 초등생 저학년, 고학년까지, 많아야 잡아놓은 고학년까지 사실 그 분들이 안 계시다라는 게 우리 작은 도서관이 어떤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뭐라 그럴까요?
시대와 뭔가 약간 그 괴리가 되는 이런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시대에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작은 도서관들의 역할을 새롭게 규정하고 어떠한 그 시민들과 이 공간에서 만날 건지에 대해서 달리 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시기이다. 그러나 제가 뭐 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우리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서 그 공공도서관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어마어마한 시민들의 예산이 투여되고 세금이 투여돼서 엄청난 공간을 만들게 한 우리 장본인인데, 그럼 우리 자신은 각각의 어렵게 그 꾸려가고 있는 이 작은 도서관은 알량한 지원금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과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리고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뭐 작은 도서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우리 지역에. 근데 제가 그 도서관을 만들 때 어른들도 온 것이 아니고 청소년이 온 것도 아니고 결국은 유치원생이나 아주 애를 갓나서 뭐 2, 3년 된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어머님들 아이들을 데리고 그 공간을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활성화된 거고 그 필요성이 생기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그 15년 전, 20년 전, 15년 전 그 사이에 그런 요구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가를 면밀하게 보면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하게 그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콜러온 지금까지 성장한 그 공간들이 각 곳에 다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공간이 사장되기도 하고 운영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는 데도 있고 그 예전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데도 있지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냉정하게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과거처럼 똑같이 필요성이 있을 테고 똑같이 이용할 거고 그러면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글마로도 가보면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거죠. 어른들이 그 개신주공 1단지를 많이 이제 어른들이 많아졌고, 어른들도 도서관 찾는 분이 있지만 책은 영유아 동화책보다는 당신들이 필요한 책을 보는 이런 공간은 좀 많이 좀 이렇게 변화됐죠. 뭐 위축됐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변화됐다, 시대가. 그런 변화된 시대에 맞게끔 작은 도서관의 자리도 위치도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은 그 시립도서관, 현재 시립도서관 평생학급 본부장님하고 계신 성화계신 중림동 첫 동장으로 오신 분이라 저 가장 친해요, 사실은. 그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저하고 예예 본부장님 술을 좀 거의 한두 달에 먹어요. 많이 술을 같이 많이 먹는데, 제가 이런 의원 현역일 때는 미션을 좀 바로바로 이행되는데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한 귀를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금방 제가 했던 문제의식. 제가 글마루 작은 도서관 그리고 우리가 청주시 작은 도서관 협의를 만났을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협의회로 들어와서 정보를 얻고 당신들의 공간에서 활용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 미라쌤 예전에 모일 때는 많으면 30명 가량도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었거든요. 그만큼 협의회에서 듣는 게 좋았고 정보가 알찼고 거기 가야지만 우리 도서관에 이루어왔기 때문에 모인 거거든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른들을 위한, 우리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거의. 그러면 거기에 맞는 도서관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도 그런 그 변화의 목전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이거에 대해 정책 개입을 해다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거기에 그 사서직 주무관이나 팀장님들한테 미션을 하나씩 줘라. 청주시 도서관 정책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를 한 가지만 써내라고 말해봐라. 모든 사서직들한테. 그럼 그 안에 공통된 게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 정책화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후에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되는 이것을 준비해야지만 쓰임을 분명히 자기 위치를 찾을 것이다. 공공도서관이든 작은 도서관이든. 그리고 지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게끔 또 작은 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있다라면 개정을 해줘야 되겠죠. 현실에 맞게끔.